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어제 한 요양병원에서 특별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갑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한 가족. 대화를 나누려면 휴대전화를 써야 하지만 표정만은 밝아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제한된 가운데 어버이날에라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 비대면 안심 면회 방식을 마련한 겁니다. 또 다른 환자들은 병실에 누워 영상통화로 자녀들을 만났는데요. 멀리 떨어진 채 바라봐야만 하지만 고스란히 느껴지는 서로의 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버이날 풍경마저 바뀌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 주연의 영화 종이꽃이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이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종이꽃은 지난달 개최된 제53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장편영화상에 해당하는 백금상을 수상했으며 안성기 씨가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종이꽃은 사고로 마비된 아들을 돌보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장의사가 다시 희망을 꿈꾸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휴스턴 국제영화제 측은 상실과 아픔, 그리고 죽음 중간에 있는 영혼의 가슴 아픈 공명을 담아냈다고 평했습니다. 또 안성기 씨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연기를 보여줬다면서 품격 있는 연기로 캐릭터의 깊은 감성을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서인영 씨가 근황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제 서인영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서인영 씨는 도로 위를 활보하며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데요. 하지만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해당 장소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인데다 무단 횡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민식이법이 발효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싼 안전 문제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서인영 씨의 소속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 횡단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진행됐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냐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관련 보고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처를 했을 뿐이라며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했던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에 비위를 저질렀는데 이제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지 않고 이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건데 이 조 전 장관의 이 변호인의 얘기에 따르면 이 감찰이 뭐냐.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첩보 같은 것들을 수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당사자를 불러서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거기에 중단시킨다. 그러니까 뭔가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 사실을 보고를 받았고 거기서 그냥 비위 사실이 있었구나 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조치를 하도록 최 임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이게 왜
직권남용이냐라는 변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심의 구속 기간은 6개월이고요. 만약에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10일 자정에 석방을 해야 될 상황인데 검찰이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차명 주식 거래, 또 증거인멸 교사 등 새로운 영장을 추구를 하면서 영장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그리고 표창장 관련해서는 거의 증인조사, 증거조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면서 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은 10일 자정에 정경심 교수는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이 5월 8일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사건 상황실에서 봤던 첫 장면은 참 마음이 시린 장면이었는데요. 훈훈해야 될 어버이날 풍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이 요양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네, 이렇게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꽃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역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중요해 보여요. 양측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방역을 생각한다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가장 취약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면회를 자제를 요청을 했는데 초기에만 해도 이 몇 달째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또 가족들이 서로 힘든 거죠.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가능한 화상 전화 같은 걸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비대면으로 이제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역시 직접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그 온기를 느끼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니까 어르신들이 우울감에 굉장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착안한 방법이 직접 얼굴을 보기는 보되 전면적으로 앞에 이제 유리나 뭐 투명한 아크릴판 같은 게 있어 차단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눈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정을 나누되 그렇더라도 또 방역은 해야 되니까 창을 놓는 다시 말해서 대면 면회이지만 또 대면 면회가 아닌 이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좀 만나는 게 좀 최선의 방안을 잘 찾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에 나왔던 모습에 사랑의 창문 면회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리가 서로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 마음만큼은 그 유리를 뚫고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수 서인영 씨가 스쿨존 무단횡단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더구나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또 무단횡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 가수 서인영 씨가 서 있는 저 장소가 보니까 밑에 그 30이에요. 시속 30km로 달리는 30이고 노란색 그 황색선이 있는 그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걸 명백히 차도라는 걸 밝혀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저분은 서인영 씨는 7일 날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 계정에다가 스쿨존입니다. 저기 건너면서 찍은 사진을 이제 웃으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거를 본 거예요. 저 장소는 어디냐면 서울 청담초등학교 앞입니다. 그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예요. 근데 저기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니까 이거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스쿨존인데 이거 무단횡단하는 거를 저렇게 거리낌 없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야지 되느냐 이런 이제 비난이 좀 있었던 거죠. 예. 네.